오늘은 11칙 할 차례죠. 11칙. 11칙은 제목이 황벽 스님에 관한 공안이에요. 황벽 스님이 그 관련된 공안이다. 우리가 이제 그 40페이지에 보면 선의 역사 중국을 대강을 이렇게 줄기를 잡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능 스님 밑에 물론 남학 회양 스님이 있지만은 그 바로 밑에 마조 스님이라는 해능 스님의 이제 손잡벌 되는 그 손승이죠. 제전 제자인 마조 스님이 이 어떤 굉장히 이 선의 큰 기둥 역할을 하잖아요. 이 마조 스님 제자가 백장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 백장 스님의 제자가 지금 오늘 하는 황벽 스님이고, 이 황벽 스님의 제자가 바로 임재 스님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 선의 아주 제일 그 무게 중심이 제일 큰 이 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 황벽 스님이 했는 이거는 황벽 스님이 대중 법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공안이 돼요. 그 제목은 황벽은 이제 스님 그 법포고, 거기에 그 우리에는 당주조, 이 주조는 술의 찌개미란 뜻이에요. 당은 마시다, 먹다. 술을 이렇게 찌개미를 마시는 거죠. 술찌개미, 술찌꺼기잖아요. 응? 이 술찌개미를 먹고 우리는 술을 우리가 막걸리 같은 거 다 담그면은 제일 맑은 술이 좀 청주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막 걸러가지고 하는 게 이제 막걸리죠. 이렇게 탁주라 그러고, 그렇게 흐린 부분이에요. 근데 그 탁주도 어떤 술인데 그걸 다 걸른 거, 그게 찌개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으면 취하는데 찌개미를 먹고 이게 취한 놈,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심부 진짜를 먹고 취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진짜도 아닌 가짜를 먹고 술 먹은 거 취하는 놈, 이런 뜻이 오늘 이제 공안이에요. 늘 하듯이 지난 10칙 했는 걸 또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 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10칙 지난 시간에 했는 거 기억하시나요? 10칙은 어느 분의 공안이었죠? 10칙 보시면 알잖아요. 네? 목주 스님. 이 목주 스님이 할이죠. 할후 이렇게 나는데, 목주 스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진존숙이라는 분인데 임재의 사형이죠. 임재 스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있는 황벽 스님의 제자죠. 황벽 스님의 수자, 제일 나이 많은 수자승이 바로 그 목주 스님이고, 목주 스님의 사제가 바로 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칙하고 오늘 요번에 해야 될 이 11칙은 앞에 거는 제자인 진존숙, 목주 스님을 먼저 했고, 요번에는 그 스승인 황벽 선사의 그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목주 스님은 임재도 할이 유명하잖아요. 고함 치는 거. 그러니까 이 사형은 뭐 너무나 그 사제의 장기인 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승려가 이 목주 스님 보고 너 최근에 어디서 오느냐 이래 물으니까 대뜸 할을 하잖아요. 할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너인데 이게 고함 치는 거 한번 당했다 야 이러니까 또 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목주 스님이, 그러면 네가 자꾸 내가 말할 때마다 그 할만 하면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만 말을 못했어요. 그게 지난번에
했던 공안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본분의 이야기, 본분종의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는 거는 향상의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본분의 얘기, 본분이나 향상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지식으로 보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항상 선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의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칙할 때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복잡한 정보통신 세대에 와서 수많은 정보 속에 우리가 정신을 거의 잃어버릴 지경이에요. 뭐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이 선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 이래로 외부 정보를 잘 처리하는, 정보 처리하는 데 아주 뛰어난 종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인류 사회를 혁신을 했잖아요. 옛날에 엘빈 토플러가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날 때 지금 현재 또 거대한 우리 인류 자신 사회를 완전히 변할 제3의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The Third Wave라는 말 썼잖아. 제3의 물결. 그러면 그 앞에 거는 산업혁명이었고 그 앞에 거는 농업혁명이었죠. 그 인류사를 변화시킨 혁명이 제1의 혁명이 농업혁명, 제2의 혁명이 산업혁명, 제3의 혁명이 정보통신혁명이다. 인류의 삶 자체를 전체를 바꾸는 아주 획기적인 인류 삶의 변신들의 그 흔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그보다 한 수 더 떠요. 우리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을 가능하게 했는 거는 그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기술을 발전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하고 우리가 뭘 알아채리고 행동을 하는데 옛날에 인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을 왜 그렇게 하냐? 정보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종이 어떻게 하냐? 정보를 받아들여서 언어를 사용해서 정보 처리를 무지무지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배워서 그걸 인지혁명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 인지혁명은 자신 안에 우리 뇌가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술 발전, 농업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지혁명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참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뭐 우주선 뛰고 달나라도 가고 뭐 신비한 현상 아니에요? 지구 위에. 어떻게 다른 종족이 그럴 수 있어요? 저 큰 빌딩을 하고 비행기가 날고 우리가 상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실시간에 전부 영상통화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느냐.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인지혁명 때문에 그 외부적 변화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보통신혁명이 한 30년, 1990년대에 시작됐으니까 한 30년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거기에서도 또 엄청난 변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또 주제가 뭐냐면 정보량이 막 한꺼번에 너무 많이 생기고 막 퍼져나고 유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걸 처리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이게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인간들의 흔적이 정보로 실시간으로 유통이 되니까 앞으로 뭐 먹거리가 어디냐? 그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요걸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잘 알면은 어디가 돈 버는 구멍인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고. 그걸 요리해가 처리하는 건 뭐예요? 이제 인간의 한 개인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컴퓨터로 처리한다 소리 안 하고 인공지능이라는 말 써요.
옛날에는 그걸 컴퓨터로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그 차이점이 있어요. 컴퓨터는 그냥 계산하고 기억하는 건데 인공지능은 거기다가 학습하는 능력이 들어가가 인간처럼 진짜 배워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한번 프로그램 넣으면 데이터만 계속 쌓았지 능력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하등 능력 그대로 할 뿐이에요. 그대로 저장하고 그대로 아웃풋 결과물을 보여줄 뿐이지. 그런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지식이 조금 지나면은 그 있던 지식 가지고 다시 재구조해가 능력을 키우잖아요. 못하던 것도 새로 하고 못하던 영어도 배워가 영어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인간은 정보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에빌리티를 해. 그게 학습 능력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떠나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의 컴퓨터에다 이제 그 기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자꾸 집어넣으면은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해가 업데이트해가 새로운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가 인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니까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력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판단도 내 판단보다 기계가 더 팔다 컴퓨터가 더 잘하고 내 능력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잘해요. 그럼 우리 뭐냐? 우리 사는 의미가 뭐냐? 우린 로봇이냐 이 말이에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까지 인지혁명을 일으켜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외부에 대응하는 외부 통제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됐지만 정작 우리 뇌 안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내가 지금 여러분 정보 매일매일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맨날 고민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거리도 많고 뭐 어떤 안 풀린 문제 오면은 여러분 공황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쫄아부리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이 정신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외부 정보와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 내부는 망가져 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핵심으로 말하면 바깥을 통제하는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발전시켰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는 젬병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착각은 외부를 통제하는 기술처럼 내부도 그렇게 자기 정신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사물을 다듯이 논리적으로만 딱 자기 안에 어떤 정보가 어디 가고 논리적으로 재정리만 하면은 여러분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다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거지만 헛똑똑이죠. 앞으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매일매일 어긋진 생각 속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런 건데 그거를 자기는 통제 못해요. 안 되니까 뭐 전부 친구인데 부모인데 짝 있는데 부부간에 자꾸 화내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이해 못하고 왜 좀 거들어주지 않느냐고.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자기 자신 안에 매일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자기가 다스려서 내 마음을 편하게 내 인생을 잘 보내느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노하우예요.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정보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우리한테 전달자라고 사건 중심으로 잘 만든 게 이 벽암록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벽암록의 백칙만 잘 이게 소화만 잘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쓸쓸해지고 허망하는 그 모든 마음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엄청나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배우는 이것은 어느 누가 뭐 했다 그걸 외우고 이게 향상 그러면 그것도 개념적으로 이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사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항상 그거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본분이에요.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의 것을 찾자는 거예요. 내 자신.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답다는 것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표준적 진리를 항상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요. 지식은 뭐냐? 내인데만 통용되는 게고 이 사람도 옳다고 서로 주고받고 해가 다 동의하는 거가 지식이에요. 그게 횡행하니까 이 정보가 세상을 압도하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지식이 힘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은 내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는 무력해요. 그 길을 따라가면은 내가 망가져요.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답다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내 담은 것. 내하고 남하고 표준적으로 내 얼굴이 저 인류 배우처럼 잘생겨야 내가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얼굴은 조금 고칠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나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고 머리 좋다. 난 그래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따라오고 있지만 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또 나와요. 항상 자기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잘난다 하면 경쟁性이 사람 전부 부러워가지고 부러워가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것만 찾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답다는 것 내가 사는 이유는 못 찾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진짜 자기 자신 거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본분이라는 건 사회적 임무와 명령을 내가 너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 그거 아니에요. 요 모양 요꼴로 생겨도 내가 할 수 있고 내다운 것을 꽃피우고 내 향기를 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아라. 그 내다운 것을 숙성시키는 게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다.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공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할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 승려도 그거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꼭 하는 게 이 언어라는 게 이게 물귀신이에요. 언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을 하면은 내 정신도 언어의 논리에 빠져가 나도 힘들지만 서로 주고받는 남도 내 언어 프레임에 덮어 씌워요. 강요를 해요. 나와 남을 언어라는 집단적 그물 속에 다 집어넣어서 그래야 우리가 통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자꾸 쓰면은 나만 물들게 하니까 타인도 강제로 물들게 해요. 언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 자기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볼 때 외부를 통제하고 서로 효율적으로 할 때는 중요하지만 자기 개개인에 보면은 언어가 다 객관적이고 표준적 지식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개별적으로 다 안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따른다는 생각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 난 그렇지 못하다는 자기 비하하고 자기를 망가뜨릴 자기를 디스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쓸 때는 쓰더라도 내 자신답은 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선사들이 언어의 그물망에 포획되지 않기 위해서 할을 하는 거예요. 할을 하니까 말을 들어도 그 말의 논리에 안 빠지기 위해서 할을 딱 하는 거예요. 말의 그물에 안 빠지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할을 딱 하니까 또 뭘 이렇게 할까요? 언어로 이렇게 포획가 그물망으로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어디서 왔지? 그러면 최근에 어디 나는 거기서 왔다요. 그러면은 그 말이 사실 언어의 그물망에 포획되는 거예요. 안 하기 위해서 화를 딱 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한테 할 한 번 당했는데 그 소리도 언어의 그물망에 또 화를 했어요. 그 엄청 제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또 언어로 그물망으로 또 한 번 더 포획했어요. 네가 그럼 내 말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하면 어쩔래? 그러니까 그만 말하면 세 번째는 언어의 그물망에 확 잡혔어요. 그 말이 이제 쑥 들어가지고 그만 자기 할 말을 잊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사가 야 이 엉터리 같은 놈아 네가 결국은 임재선사의 할을 그럴듯하게 배웠지만 네 자신의 본질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어느 정도는 반은 받아들이면서 진짜는 네 자신의 것을 찾아가지고 정말 할하는 게 아니고 할이라는 게 언어의 그물망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좋다 하니까 너도 한번 해봤는 건데 계속 추궁하니까 너 한계가 딱 노출되잖아. 이게 엉터리야. 네 자신이 것 아니야. 이 본질이 조금만 들어가니까 이건 너 흉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자기 자신의 것을 외부에 어떤 요청도 할까 자기 자신 걸 드러내야 돼요. 뭐 그렇지 뭐한 거죠. 무르익지 않았잖아요. 한계가 드러낸 거예요.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럼 인생을 살아갈 때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만 내 자신의 진짜 내답다는 게 뭐냐. 그거 반드시 그걸 여러분이 안고 가야 돼요. 응? 내가 못나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세상에 나는 내밖에 없고 그거 남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남이 뭐래도 관계없어요. 나는 내 길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 길이에요. 그러면 내 거를 안고 내가 당당하게 내 빛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길이다. 이걸 지난 시간에 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본분종이라고 하고 또는 그게 작가예요. 작가.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시나리오 써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연출하고. 우리 인생은 스스로가 주연이 되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행동을 짜고 스스로 연출하고 관변평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진짜 중요한 길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오늘 책은 이 황벽 스님인데 이 걸출한 인물이에요. 걸출한 인물인데 이 황벽 스님의 얘기를 이 본칙에 들어가는 사전 얘기가 꽤 필요해요. 우리 책에서는 이 벽암록을 세 층에 의해서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옛 선사들이 정말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갖다 놓고 이게 뒷날 그걸 잘 한번 음미해보자 해가지고 1칙부터 100칙까지 100개를 수많은 사건 중에 100개를 끄집어내는 게 어느 분? 설두중현이라는 분이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건 중에 뒷날에 이 선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안, 즉 화두 100칙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끄집어냈고 거기다가 자기가 선의 정신 속에 자기가 시를 썼어요. 그게 송이에요.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층이죠. 원래 이 사건을 만든 진짜 여기에 나열되는 100칙 속에 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원래 오리지널 인물들이고 그 사람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그걸 뒷날 설두중년이 100개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송을 붙이는 게 두 번째 층이고 세 번째 또 한참 후에 원호 극근 스님이 거기에다가 수시를 붙이고 평창을 붙였어요. 차거를 붙이고 그게 완성된 벽암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제2칙하고 3칙, 2칙은 이제 본칙하고 송이 두 번째 층 아니에요. 앞에 수시가 바로 원호 스님이 한 것 중에 수시만 딱 해놓고 뒤에 차거 같은 거 평창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장경각에 나온 벽암록 여기 보면은 이 원호 스님이 황벽 스님 그러면 황벽 스님이 이 공안 말고도 황벽 스님의 얽힌 많은 선사의 아주 뛰어난 사건들을 여기 끌고 와가 다 소개를 해요. 이 책에 보면은. 그래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가 약간 정리해서 먼저 황벽 스님에 대한 이 선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몇 개를 소개하고 이 수시에도 없고 하지만 이 여기에 원래 원호 스님이 평창에 써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조 스님, 그 다음에 백장 스님, 그 다음에 황벽 스님 오늘 읽은 거. 황벽 스님 밑에 임재 스님. 요 네 분의 요 선후 관계, 스승과 제자의 요 줄기는 이제 꼭 외우세요.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요 네 분 스승 그러니까 마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계보처럼 이 선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이 아주 걸출한 아마 덩치와 기백이 넘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황벽 스님은 지금
요 마조 백장 황벽인데 황벽 스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의 사건은 자기 스승하고 관련된 사건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황벽 스님이 자기 제자인 임재 스님하고 걸린 얘기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전후 관계에 걸린 스승과 제자의 선을 두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 이거는 공안으로는 책대되지 않았지만 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되고 이 인물을, 이 선의 공안을 이해하는 배경 정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스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백장 회회 스님이죠. 그죠? 백장 스님인데 이 백장 스님을 처음에,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키도 장신이고 아주 외모도 아주 걸출해요. 당당하고 이런 분인데, 그리고 백장 스님도 그런데 이 황벽이 이 스승인 백장 스님인데 한번 찾으러 오니까 황벽 이 백장 스님이 그 말하자면 여기도 나죠, 늠름하고 그 당당한 형세를 가지고 어느 곳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늠름하고 당당하게 제 넘어왔습니다. 어디 안 밝혀요. 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일로 왔는가 하니까 뭐 아무 일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왔대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백장 스님이 이놈이 법기구나, 대기구나 라고 알고 그렇게 있는데, 그 이튿날 대뜸 이 황벽 스님이 가겠대요. 떠나겠대요. 하직하고 가겠대요. 어제 왔는 놈이. 그리고 너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저 강서에 선생님이 그 마조 스님이 계시는데 그 마조 스님을 지금 찾아 배우러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백장의 스승이 마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장이 그 마조 스님은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아이고 제가 복도 없고 인연도 없어가지고 못 보게 되었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마조 스님 밑에서 여러 일을 들었으니까 평리에 뭐 얘기 있거든,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오냐 그러면서 들려주는 얘기예요.